허수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에 대한 개념을 잡기 전에 실수라고 부르는 수세계부터 차근차근 정리가 돼야 해. 실수를 중1, 2, 3을 통틀어서 3년 동안 배웠거든요. 이 실수 세계가 두 개의 큰 집단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개의 큰 집단에서 첫 번째 큰 집단은 유리수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고, 두 번째 집단은 무리수 집단이 있어. 유리수 집단은 또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요. 하나는 정수라고 불리는 집단이고요. 또 하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집단입니다. 정수는 중1 때 배웠던 거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소수라는 이름으로 중2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무리수, 루트 집단들이죠.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루트 집단들, 파이를 포함한 루트 집단들이 무리수 집단들이야. 얘네들을 합쳐갖고 우리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실수라는 건 진짜 실제 존재하는 수, 실제 존재하는 수. 실제 존재하는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비교할 수 있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선에 채울 수 있게 돼요. 양도 있고 크기도 있고 수직선에 점을 찍을 수도 있는 수 세 개를 실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무리수예요. 무리수는 루트 집단들과 파이 집단,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집단들이고요. 이 두 개의 집단은 흔히 착각하기를 얘네들은 수직선에 표시할 수 없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얘네들 또한 실수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채울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실수 집단들이 있는데요. 실수 집단들은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허수라는 수세계가 등장을 해요. 허수라는 수세계는 허상의 수예요. 허상의 수, 가상의 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라는 뜻이고, 허상의 수, 가상의 수.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양도 없고요. 크기도 없으며 수직선에 채울 수도 없습니다. 양이 없고 크기도 없고 수직선에 찍을 수도 없다라는 소리는 허수끼리는 크기 비교 불가능. 즉 부등식 세계에서 허수가 나오면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양도 없기 때문에 양과 크기가 같은 뜻인데 양과 크기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부등식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고, 수직선에 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함수에서 수직선에 점을 찍고 대응관계를 보는 함수에서 허수가 나오면 또 다른 해석법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 기억하셔야 될 거.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 기억해야 될 거 내용 찝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수, 양, 크기, 수직선을 메울 수 있는 수. 조심할 거. 무리수, 루트 집단과 파이 집단도 실수라는 거. 루트가 나오면 아이들이 착각을 해. 자꾸 얘를 실수가 아니라고 해. 무리수 집단은, 루트 집단들은 엄연히 실수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가상의 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가상의 수를 허수라고 부르고, 허수. 얘는 별칭이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허수는 다른 이름으로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는 양, 크기, 수직선을 메울 수 없습니다. 되셨죠? 표현 불가능한 수예요. 자, 이렇게 실수세계하고 허수세계가 등장을 하는데요. 실수세계하고 허수세계, 수가 두 집단이 됐어요. 실제 존재하는 수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세계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수가 복수다. 수가 2개의 집단이다. 그래서 복소수라고 불러요. 복소수라는 건 실수와 허수를 함께 부르는 이름이야.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함께 부르는 이름. 됐죠? 자, 이제 슬슬 궁금해질 거야. 이게 진짜 실제에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인데 숫자 하면은 실제에 존재하는 수만 있으면 되지. 굳이 왜 허상의 수를 공부를 할까? 허수라는 수는 진짜 가짜 수잖아, 가짜 수. 대체 가짜 수는 왜 만들어갖고 공부를 할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거야. 그래서 허수의 탄생 비화가 있어. 허수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자, 쌤이 수체계를 항상 설명하면서 수체계는 수학의 발달 과정이다. 뭐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중2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중3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수체계는 수학의 발달 과정이야. 정수에서 자연수가 제일 먼저 나왔고, 즉 그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만 있어도 충분했던 거야. 그러다가 쪼개먹기 시작을 해갖고 분수 집단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분수 집단들이에요. 분수 집단들에서 또 분수 집단들에서 소수 집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분수 집단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소수 집단들이에요. 소수 0.1, 0.01 이런 소수들. 그러다가 수학이 발달하니까 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원. 그 원에서 일정한 비율값인 지름과 원주에 대한 비율값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비율이 등장을 해서 나타난 게 파이예요. 파이. 그러다가 제곱근이 등장을 하죠. 제곱수들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제곱수. 그래서 제곱수가 아닌 녀석들을 처리하는 방법인 루트 집단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뭔 내용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다가 인류는 2차 방정식이라는 방정식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2차 방정식. 이거 안 나오네. 2차 방정식. 이놈의 2차 방정식이 인류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에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고민 없이 인수분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x는 1 또는 2라고 x값을 찾을 수 있죠. 이게 2차 방정식의 흔한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요. 쓸 공간이 없으니까 지울게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요. 두 번째는 그럼 모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훨씬 정말 훨씬 많아. 뭐 이런 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1과 4를 같은 부호로 찢어야 되는데 플러스 3을 만들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이게 정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2차 방정식 세계에서는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러한 애들은 그럼 x값을 어떻게 찾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나온 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제곱근 풀이였고, 그걸 공식화해서 우리는 근해 공식이라는 녀석으로 얘네들을 풀었습니다.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자, 지금 쓰는 것들은 잘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근해 공식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공식이고요.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그건 중3 과정이니까. 근해 공식은 쌤이 2개의 공식으로 나누어서 풀었습니다. 하나는
1차 계수가 홀수일 때 쓰는 공식. 그래서 일명 홀수 공식이 되겠죠? 홀수 공식. 자, 이때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x의 값을 찾았고요. 두 번째 공식은 짝수 공식이 있었어요.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은 1차의 개수가 2b, 즉 2로 나눌 수 있는 수집단.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었고요. 짝수 공식은 시작을 1차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공식 적용을 해요. 짝수 공식은 a분의, 여기서 이제 2랑 4를 빼버리면 짝수 공식이 되죠. a분의 마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짝수 공식입니다. 다 필기하셔야 돼. 근해 공식 쓰면서 외우셔야 되고, 분명 우리가 외웠는데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을 거야. 희미해져 있을 거야. 정확하게 다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짝수 공식. 됐죠? 쓸 공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 두 개의 케이스는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서 답을 찾을 텐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건 홀수 공식에 대입을 하겠죠. 홀수 공식에 안 지운 이유가 있겠죠? 보고 대입을 하라고 지금 지우지 않은 거예요. 홀수 공식에 대입을 하면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를 하면 16 이렇게 돼. 그래서 동량 정리를 해주면 2분의 마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겠죠? 마7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짝수 공식. 밑에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짝수 공식. x는 a분의 1분의 b값 나눠야죠? 마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요 두 번째의 그 x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돼요. 됐죠? 자, 이제 싹 지우고. 근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허수는 2차 방정식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복소수 허수를 연습하고 난 다음엔 아주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 지금 빨리 외워두시고, 자, 이제 루트 안에 보니까 마이너스 7이 보여.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보여. 우리가 제곱근을 배울 때 루트 안에 있는 수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수는, 이 수는 왜 탄생했냐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걸 찾을 건데, 이 a가 제곱수가 아니어서, 다시 어떤 녀석을 제곱해서 a가 되는데, 어떤 녀석을 제곱해야 a가 되는지 찾을 수가 없으면 그때 이 x를 찾을 때 기호를 루트를 써서 표현을 하자. 기억하나요? 그래서 제곱되면 그래서 풀마 루트가 생겼었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a는요, 본래 탄생이 제곱수예요. 그죠? 제곱을 해서 나온 값인 거야. 제곱을 해서 나온 값. 따라서 이 a 값은 무조건 양수여야 해. 양수여야 돼. 무조건 양수여야 해. 됐어요?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음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자식들은 제곱을 하면 7이 되겠죠. 얘는 제곱하면. 얘도 제곱을 하면 마1이 되겠죠.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세상수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장황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허수는 어디서 탄생을 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녀석을 풀다 보니까 근해공식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입을 하다 보니 나오게 됐다. 그래서 우리 중3 때 이렇게 나오면 답을 뭐라고 썼냐면 해가 없다 라고 썼어. 이건 이세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아까 쌤이 써줬던 허수는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돼. 허수의 탄생은 2차 방정식에서 근해공식에 대입을 했더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허수가 탄생하게 됐다. 됐죠? 됐죠? 진짜 돼야 돼. 자, 허수는 루트 마이너스야. 루트 안에 뭐가 있는 거? 마이너스가 있는 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수를 허수라고 부르는 거야. 즉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 뭐 이런 애들이 다 허수들이 되는 거야. 즉 허수의 공통점을 보면 루트 안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어. 당연하겠지. 허수의 별칭이 뭐니까?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됐죠?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들이 간혹 가다가 자꾸 다른 기호랑 겹쳐져서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얘네들을 빼서 기호화 시켰어. 다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들, 루트 안에 마이너스들은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것도 다시 루트끼리는 자연스럽게 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안에서.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 모두 다 뭘 갖고 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 허수의 공통점 뭘 갖고 있다? 모두 다 루트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녀석에 해당하는 걸 매번 쓰다 보면 너무 식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얘를 기호 i로 표현을 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i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숫자 1하고 헷갈려서. 그래서 반드시 눕혀서 써주시면 돼요. 꼭점도 찍어주시고요. 됐죠? 자, 루트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게 뭐다? 허수다. 그래서 맨 처음 쌤이 준 프린트 1페이지를 보면 음수의 제곱근들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걔네들을 허수단위 i를 붙여서 바꿔주는 연습을 좀 하게 돼요. 그 연습은 기초 중에 기초 연습이겠죠? 새로운 수집단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만 지적을 좀 해줄게요. 루트 마이너스 8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거